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맞았습니다. 맞아야죠. 맹렬한 연습? 근데 좀 솔직히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떨려요. 네. 가기선은 때문에. 네. 이게 할 때마다 좀 떨리는. 네. 긴장하는 경우도 이게 있군요. 제일 어렵네요. 네. 방송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니요, 이게 제일 어렵다. 이게 그렇죠. 네. 이게 할 때가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네. 집에서 계속 뭐라 그러시나 봐요. 집에서요? 네. 혹시 아까 우리 점심에도 네. 맛있는 거 먹었지만 김치 깍두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김치 깍두기. 무슨 말일까요? 김치 깍두기.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좋아하는데 저번 주에 저희 딸이 김치 깍두기 방송 잘 찍고 왔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이렇게 킥킥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김치 깍두기가 입에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증시 쪽집게 하는 증시 김치찌개 뭐 이런 걸로 바꾸시려고요? 아니요. 증시 쪽집게 유연 맞는데 네.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김치 깍두기가 이제 한국인한테는 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매우 뭔 말이야. 귀중한 뭐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깍두기가 깍두기처럼 보이잖아. 그쵸? 그 얘기네. 그러니까 김치 깍두기, 증시 깍두기. 증시 깍두기랑 비슷한 거야 이게요. 아주 좀 어리신가 봐요, 따님이? 딸이 어리죠. 초등학교. 초등학생. 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요즘에 결혼이 좀 늦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결혼을 늦게도 하고 늦게도 낳고 첫째는 또 중학생이에요. 그렇군요. 딸만 2학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도 크고 훤칠하고 이래서 연애 생활 너무 길게 하셔서 그랬던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결혼 너무 늦으셨던 거 아니고? 저는 결혼이 늦진 않았어요. 네. 보통이었어요. 네. 이렇게 뭐 저하고 키가 비슷해 보이지만요. 거의 뭐 농구 선수 정도 수준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서보면 제가 여기 모가지까지밖에 안 와요. 제 눈이. 그 정도로 머리 하나가 더 크신 분이에요. 10cm 넘게 차이 나죠. 네. 18cm는 아닌데 10cm 네. 좀 넘게 차이 나고. 네. 거의 농구 선수 수준이죠. 그래서 좀 부실한 부분도 있어요. 그죠? 몸이 너무 길어가지고. 190에 육박합니다. 키가. 참고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증시 깍두기랑 김치 깍두기랑 좀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장이 어렵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그 증시 깍두기가 한국인한테 김치 깍두기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채널이 현재도 도움이 되는 채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뻔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네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뻔한 않습니까? 얘기인데 네. 이게 라임이 좋더라고요. 네. 아니 이미 우리 오늘 아침에 시장 3%씩 빠져가지고 미국 시장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평소 안 하던 뇌피셜을 써가면서 아침에 괜찮다. 이거는 좀 미국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라고까지 이런 과감한 그 뇌피셜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뇌피셜은 이란 얘기 하시면서 했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란이 왜 등장했느냐. 그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유가를 지금 미국에서 얘기한 자꾸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그쵸.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바이든하고 블러드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시장을 누르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다 인플레이션 쪽 관련된 억제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뇌피셜이 시나리오상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이제 이란이 언제 시장에 뛰어들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죠. 뇌피셜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 되고. 근데 뭐 맞는다고 누가 상 주는 건 아니잖아. 상은 안 주지만 구독은 하겠죠. 아침에 구독은 하시겠죠. 네. 구독 취소가 아침에 좀 나오는 듯 또 하던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건 따로 체크를 해볼게요. 구독 취소가 있는지. 네. 오늘 시장 그리고 2월 지금 2월인데 거의 12월 같은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를 좀 나열을 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카카오페이 임직원 먹튀 사건, 매드팩토 임상 반려, 셀트리온 분식회계,
신라젠 상패 결정 났나요? 결정은 안 됐는데 뭐 네. 그런 얘기가 네, 거의 뭐 직전까지 있었고 뭐 LG생건 뭐 사전 유출 사건도 있었고요. 위메이드 위믹스 매도 논란, LG 엔솔 물적 분할 이슈도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상장되면서 수급 관련된 블랙홀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측면도 있었고 크래프톤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네. 전쟁 이슈 때문에 또 굉장히 시장이 뭐 어려웠었고 계양전기 횡령 사건까지 뭐 거의 한 1년치 사건이 한 2달 정도에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 예. 그리고 상당 부분 또 거버넌스 이슈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많아서 투자자들 참 한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실수록 저희는 좋은 거죠. 그죠? 조금 더 건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주주 자본주의인데 주주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가 상당한 이 분위기 뭐 배당률도 제일 낮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자꾸 이슈화되면 될수록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을 굉장히 좀 좋은 변동성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네.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 이런 건. 그래서 2월하고는 미리 작배를 좀 고하시라. 3월에 다시 돌아오시라 시장에. 뭐 지금 일반인들한테 일반 그렇죠? 투자자 네. 주린이들이나 일반 투자자들한테 네, 맞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하세요? 반대일세. 아니 뭐 안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증시각도기 TV는 계속 지켜보시고 흐름은 보시되 뭐 이렇게 MTS를 자주 열어보신다든지 주가를 자주 확인하시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종가 정도 확인하시고 좀 관조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뭐 저희 TV 보고 안 보고는 상관이 없고 난 주식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바닥에서 떠나라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이제 뭐 현금을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신나게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이제 좀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어저께처럼 굉장히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떨어지면 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힘든 거 아예 쳐다보지 말라 이 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지. 시장을 그러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잠시 동안 보지 말란 얘기지. 보지 마시지 않는 것도 네. 도움이 된다 이럴 때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저는 리밸런싱 잘해서 다음번에 3천은 지난번에 3천보다 더 좋은 3천이 되기를. 그게 리밸런싱이 진정한 의미죠. 그렇죠. 저는 뭐 돌아올 2,800과 돌아올 2,900이 지난번에 2,800과 2,900보다 훨씬 좋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주가 지수가 2,743포인트였는데 네. 이번 주 그 지수가 한 3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지난주보다. 네. 어떻게 리밸런싱 효과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원래 좋았는데 한 종목이 조금 훼손이 되어서 그거 아니었으면 나머지는 다 좋아졌습니다. 좀 더 분발하시는 걸로 네.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새를 치고 들어옵니다. 뭘 그렇게 일주일짜리로 상관으로 뭐 3포인트 상관에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100포인트 좀 주시고 계산을 하셔야죠. 이럴 때 3포인트 정도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발빠르게 리밸런싱을 했는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는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라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이제 큰 폭으로 좀 미국 시장 하락하면서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이 회담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어저께랑은 좀 반대로 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0.02% 상승해서 2,744포인트, 코스닥은 0.86% 상승한 8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아주 좋은 장이었죠. 어제랑은 완전 반대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었고요. 근데 거래대금은 상당히 뭐 지금 줄어서 거래소는 8.4조 원, 코스닥은 6조 원대. 뭐 거의 14조. 훌륭하네요. 거의 바닥이라는 증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의미가 없죠. 뭐 매수 매도를 막 활발히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들 좀 관망세로 좀 돌아선 게 아니라. 보통 주가 저점에 거래량 저점이 나오죠. 네네. 지금 거래대금도 나오고 거의 저점이 뭐 나오고. 단타 치시는 분들하고 일부 이제 리밸런싱 하시는 우리 각도기님 같은
뭐 훌륭하신 분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뭐 감독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 편하게 하세요. 감독님, 네. 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441억 원 매수를 했고요. 네. 외국인이 1,512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등락 종목 수는 621 종목이 상승을 했고 200개 종목이 하락을 해서 그래도 뭐 보합선으로 마감한 거로 치면은 뭐 나쁘지 않았다. 대형주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네. 나쁘지 않았고요. 그 코스닥 시장도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11억 매수, 외국인이 424억 매수, 기관이 361억 매도. 등락 종목 수는 1000개 종목 정도가 올랐고 300개 종목이 내려서 뜨거웠던 장이에요. 네, 상당히 뭐 지수 대비해서는 뭐 아마 나쁘지는 않았을 그럴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예탁금은 조금씩 줄고 있어서 64조 5천억까지 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주에 66조 원이었거든요. 네. 예탁금도 조금씩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바닥권 같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죠? 바닥 제가 이제 그 2월 아까 이제 뭐 잠시 보지 말고 잠깐 간조를 하셔라 했던 얘기도 사실 3월 돼야 좀 뭐 그래도 방향성이 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당분간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업종 동향을 보면 오늘 기계업종이 2.9%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이제 우호적인 후보가 뭐 지지율이 강세를 좀 띠면서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을 좀 받았고요. 전력 주식들도 강세였고요. 현대인프라코어가 3% 상승했고 두 번째 업종으로는 운수창고가 2% 상승을 했습니다. HMM이 6%, 페노신이 3%. 뭐 해운주들은 지금 실적이 뭐 피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오늘 실적주 오늘도 개인적으로 전화 탐방을 했는데 부품을 해외로 보내줘야 되는데 해외 자회사로 배로 실어서 보냈는데 돈이 안 났는데요. 그렇죠. 운임이 하도 비싸가지고. 운임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그 운송비 쪽에서는 비용 커버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가가 좀 안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전거도 수입이 안 되잖아요. 싼 거는. 그렇죠. 싼 거는 뭐 운반비가 안 나오니까 목값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운반비가 안 나오니까 한국에 자전거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미주 노선 같은 데는 뭐 3배? 뭐 3배. 운송비가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반도체 이런 거는 뭐 어차피 항공으로 운송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런 뭐 반도체는 또 오늘 제가 전기전자 업종 탐방을 했는데 전화로 소자는 괜찮은데 회로 소자 있죠. 센서는 괜찮은데 회로 소자 쪽은 여전히 쇼티지. 회로 소자. 네. 그건 좀 이따가 잠깐 다른 얘기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1%대 상승했는데 한전이 역시나 원전 이슈가 있어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1% 상승했습니다. 그 DLENC가 3% 상승하고 대우건설이 2% 상승했는데 DLENC는 이제 이란 핵 합의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과거에 이란에서 이제 한 2조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좀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물론 그거는 이제 이란 그 핵합의가 파기되면서 취소가 됐었거든요. 다시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생성이 되면서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0.6% 하락을 했고요. 통신업이 0.6% 하락을 했습니다. SK텔레콤, KT가 0.7% 정도 하락을 했고 유플러스가 0.3% 하락을 했습니다. 금일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이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 600억 매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 반도체 업종을 보면 삼성전자가 0.9%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1% 하락했는데 오늘 마이크론에서 그 고객사의 낸드 계약가를 약 17에서 18% 인상을 한다는 통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나 뭐 그런 기사의 영향은 선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올렸다고요? 네네. 계약을 올렸는데 이제 키옥시하고 그때 그 화재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미리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통보를 뭐 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뭐 주가에 영향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남들보다 좋았었으니까. 그렇죠. 뭐 안 빠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해외 뉴스 정리하다 보니까 드디어 인텔에서
그 그래픽 카드 출시를 하게 되죠. GPU 말씀하시는 거죠? 네, GPU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월 말에 노트북용 GPU, 그 다음에 데스크탑용 DPU는 2월 달에, 2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략 한 400만 대 이상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얘네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 같은데 CPU 주면서 GPU까지 쓱 끼워주는 거지. 끼워 팔기. 그렇지. 네. 네, 끼워 팔기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도, 주가 그렇게 빠지는 게 좀 이상했어요. 미래도 나쁜 게 아니고, 뭐 예상 수준인데 이러면서 주가를 뺐거든. 엔비디아는 사실 요즘 좀 계속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하고도 대담을 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게, 테슬라의 대항마가 엔비디아밖에 없을 수도 있어. 자율주행 쪽에서. 네네. 이미 그거를 진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성장성은 또 보이긴 보여요, 계속. 네, 조금 비싸긴 하지. 70배인가까지 주가가 올랐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건 문제지.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좀 말씀드렸지만 좀 비싼 측면이 있어서 네. 당분간 뭐 그걸 추격해서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는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뭐 GPU 얘기는 하셨지만 인텔에서 그걸 낸다고 뭐 구도가 바뀌진 않겠죠. 구도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게임 안 하는 모양이네요. 하죠. 아버지 그래픽 카드 좀 바꿔주세요.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하는가요? PC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모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지금 전혀 딴 얘기하는데 그래픽 카드 한 장에 얼마인 줄 아세요? 좋은 거? 게임에 쓸만한 게?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50만 원, 350만 원이에요. 그런가요? 지금 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들하고 사이가 별론가 보네. 아니, 사이는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이가 좋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쇼티지 시장이라서, 얘네가 들어와서 시장을 갖고 간다고 해도 계속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 비트코인 쪽이 채굴이 꺾일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유력한데 이런 경쟁 심화일 수도 있다. 예. 오늘 조금, 이거, 이현땡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구독자분께서요? 네네. 녹용입니다. 녹용. 네. 저한테. 네. 그리고 또, 윤땡땡님이 또 증시 쪽집게 주라고 이렇게. 정말. 네. 진짜네. 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딸기. 네. 저기 빨리 진행하세요. 네. 지금 향기가 너무 좋아서 딸기.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0.7% 하락했고요. 첨보는 0.7% 상승, LNF도 0.5% 상승, 장비주인 데보마크네틱은 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주들은 위메이드가 0.18% 상승했고요. NC소프트가 마이너스 1.7, 크래프톤이 0.3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터 관련주들은 하이브가 1%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2년 만에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며칠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SM 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J 콘텐트리는 마이너스 0.5%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방산 관련주는 LIG 넥슨이 마이너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0.11%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LG이노텍이 보합, 현대오토웨버가 0.44%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칩셋 미디어가 1.7%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은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 하락했고 HLB가 2%, 알테오준이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 기판업체 PCB? PCB 쪽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심텍이 4% 상승했고 코리아 서키트가 7%, 인터플렉스가 5% 상승을 했고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 52주 신고가 내면서 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PCB가 좋죠. 요즘 보면 독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PCB 좋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PCB 쇼티지예요.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오늘 삼성 전기에서 베트남
1조 투자권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FGPG, BGA. 전에 뭐 그건 계획이 나왔던 거니까 뭐 새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기에.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 중에는 뭐 대한항공이 0.5% 하락, 제주항공이 0.47% 상승, 하나투어가 0.78%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2.9% 하락을 했는데 자회사에서 유증을 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조금 하락폭을 좀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카카오페이가 4.8% 상승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그룹 좀 악재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최근에 카카오뱅크 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20%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LG엔솔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전기술이 13% 상승하면서 원전 확대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하이트진로가 1.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 소주 출고가 7.9% 인상한다는 소식으로 7.9%. 네네, 7.9% 인상한다는 소식으로. 지난번에 연합뉴스에서 소주 몇 박스 사놓으시라고 좋아하시는 분은 들었었는데 주정값이 올랐는데 안 오를 수가 있나? 결국 오르는 거지. 아직은 늙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 가서 아직 반영 전입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주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소주를 좋아하지 않고요. 지평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CJ E&M이 3.7% 상승을 했는데 그 자회사인 티빙 OTT 서비스라는 티빙이 2조 밸류로 2,5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다. 소식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작년에 네이버에서 투자 유치할 때 4천억 밸류였거든요. 뭐 이거 고무줄 밸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몇 개월 만에 2조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누가 호구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이버는 잘한 것 같아. 네이버는 역시 투자를. 네이버는 투자를 잘 하겠고요. 사모펀드에서 4천억 밸류했다고 그때. 4천억 밸류했는데 이번에 사모펀드에서 들어왔는데 2조 밸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시각도 TV는 매출한다. 얼마 밸류를 받을까요? 밸류를 측정하기가 없다. 밸류 없다. 네, 제가 밸류 측정하기에는 까불지 마라. 밸류 없다. 요만한지 이만한지 잘 몰랐어. 죄송합니다. 네, 허튼 소리에서. 네. 그리고 오늘 어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고 다음 달 14일까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한 이후에는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를 할지 폐지를 할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해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그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애가 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양전기는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훨씬 커요. 회사 규모로도 보면. 횡령 수가. 그렇죠. 더 웃기는 거는 그 직원이 그냥 막 계속 회계하니까 저 죄송한데 제가 비트코인하고 뭐 하다 다 깨먹었는데 이랬다는데 없대요. 남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하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코인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횡령 구청에서 횡령했던 분들도 그렇고 다 코인 주식 이런 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7년 정도밖에 형을 안 산대요. 그렇죠. 원래 화이트 칼라 범죄가 사실 형량이 그럼 250억인데 그걸 예를 들어 어디다 정말 성공적으로 잘 빼돌렸어. 응? 7년 살아. 그다음 한 15년 더 관찰 대상 돼. 그다음부터 한 12년 이후부터 써. 어디서 산속에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갖고 와가지고 써. 그렇게 하려고 그분들이 아마 숨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7년 짧죠. 줄게. 7년 살아. 그러면은 너 7년 깜방 살아. 그럼 나 250억 줄게. 이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하죠. 네, 그렇죠. 우리 저는 쪽집게는 주식 투자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는 안 합니다. 네.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갑자기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그게 하루당 얼마를 까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한 35억 됐는데요. 연애? 그냥 괜찮다. 이 연애 35억 네, 괜찮네요. 진시 각도기 팁을 잘 키워서 네, 알겠습니다. 밸류 측정이 안 될 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50조 규모의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PG라는 데서 그 국내 10개 기업에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탄소를 감축을 좀 해라, 니네. 너무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네. 이렇게 권고를 좀 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고요. 그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제철, SK, SK 하이닉스, LG화학,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LG U+, SK텔레콤 이렇게 콕 집어서 10개 기업에다가 서한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 애플은 0.3% 배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8.7%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3배가 더 크다. 탄소 배출량이. 네. 사실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탄소 배출량 가지고 국경세나 이런 거 매기면 지금 이미 하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뭐 하고는 있지만 기업 이 개별적으로도 좀 상당한 네.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뭐 한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한전 전기가 사실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빨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스킵을 좀 하고요. 아니 그 중요한 얘기라서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네네. 22년도 올해 1월달 중국 전기차 판매량 수치가 나왔는데 41만 2천 대. 네, YOY로 1월에? 네, 1월에 41만 YOY로 141% 증가. 진짜 1년 올해 계획이 500만 대, 500만 대였고요. 네네.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그리고 전달 대비 18% 감소했는데 뭐 전달에 뭐 기저 효과가 좀 있어서 뭐 그 보조금 축소 이슈가 있어서 전달이 좀 많이 판매가 된 영향을 좀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1월 판매가 나왔다. 그리고 1월 중국 전기차 월간 침투율은 19%로 상당히 뭐 높은 수준이다. 높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쪽은 계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잘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반도체 쇼티지 상황을 좀 점검하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가장 공급 부족이 심한 반도체는 PMIC 전력 반도체죠. 그 다음은 그 저사양 이미지 센서하고 뭐 4G AP 칩셋 이런 부분에서 좀 쇼티지가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네. 뭐 고사양 이미지 센서나 OLED DDIC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조금 부족한 수준이고 나머지 프리미엄 5G AP나 뭐 LP DDR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뭐 DDR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고 프리미엄 5G AP 같은 경우도 공급이 충분하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고사양 및 플래그십 그 부품주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그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공급 부족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조금씩 여지가 생기니까 그때는 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인터플렉스나 테스나 같이 이제 뭐 고사양 AP나 AP 테스트나 뭐 디지타이저 같이 이제 그 S22에 이제 울트라에 넣는 그런 부품주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에 DRAM 탑재 용량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루머가 좀 있는데 뭐 사실 이게 확인된 바가 없어서 이게 되면 뭐 반도체 쪽에는 뭐 당연히 획기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도 판매 기준으로 이제 거의 2억대 중반인가 팔았죠. 아마. 그렇죠. 애플이?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3억대 근처니까 판매 대수로도 ASP는 둘째치고 판매 대수만으로도 애플이 어마무시한데 안드로이드 폰하고 가장 큰 차이는 D램을 굉장히 작게 쓰는 그러니까 사실 효율화가 굉장히 높은 게 애플의 특징이다. 그리고 메모리를 굉장히 짜게 넣어줘요. 그래서 프로 모델 대봐야 6기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프로가 6기가 현재. 그쵸, 맞죠? 일반 모델이 4기가. 4기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고사양은 벌써 12기가 이상 넣어요. 그런 안드로이드 그렇죠. 폰은. 네,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게 뭐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컴퓨터를 초기부터 만들었던 애들의 그 어떤 최적화
그게 잘 돼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계속 사이즈가 커지고 돌아가는 게 근데 이거 업로드 해보면 진짜 느리거든요. 저희 토요일 날 맨날 9시 넘어서 올라오는 게 네네네. 업로드가 안 돼요. 업로드 막 3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만은 저희가 아이폰으로 찍는데 그 아이폰이 그렇게 느려져가지고 아주 환장을 하거든요. 근데 늘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폰이 아닌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 5G는 그거는 통신이니까 통신의 업로드 속도는 빠른데요. 초반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다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느립니다. 네. 갤럭시가 훨씬 빨라요. 그거는. 그 아마 디램 영향이 좀 상당한 것 애플이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좋으면 다 애플 쓰겠죠. 근데 뭐 그런 또 약점이 있으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안 쓰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오늘 그 쪽집게가 선정한 금주의 관심 픽은 네. 저는 자율주행하고 은행주, 은행주. 눌림목에서 사시라. 은행주 눌림목에 네. 목표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은 뭐 상반기까지 10에서 2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네. 한 3에서 6개월은 더. 근데 뭐 사실 뭐 신고가에서 따라사고 그러면 좀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물리면 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파란불에 그렇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상반기에 인텔에서 자회사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이용해서 어디요? 네. 어디? 저 모빌아이? 네, 모빌아이. 네, 맞아요. 네. 모빌아이. 네.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예. 당황했습니다. 제가. 모빌아이 상장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네네. 오늘 뭐 마무리가 금요일인데 잘 되어서 네네. 다행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인사드리죠. 네. 안녕. 안녕.